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 성은 좀 특이하다. 친구도 같은 성이라 더 쉽게 친해지게 되었다. 학교 내에서 밖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만나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은 저놈들 남자끼리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수군대기도 했다. 친구는 어릴 때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고부터 장사가 잘 되어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새 아파트의 가장 큰 평수에서 살았다. 친구 사정은 여유 있었고 우리 집은 반지하 사끌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모르게 책이나 연습장 속에 지폐를 접어넣어주는 세심함까지 있었다. 그런 매너를 가진 친구와 친하게 지내니 다른 친구들도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였다. 고2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부모님께 말도 안 꺼내고 있었다. 친구 호중이는 내가 수학여행을 안 가면 자기 고등학교 생활에 의미가 없다며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수학여행비를 내줬다. 나는 호중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호중이와 다른 대학을 갔지만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고 나와 더 자주 만났다. 호중이의 엄마는 시험 기간에 나에게 특식을 해준다며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오라고 해서 거나하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그 호중이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내게 알려주어서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그 호중이의 배려를 받으며 생활했다. 호중이는 나와 같이 입대하려고 했는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먹어 서둘러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만난 남자는 애인이 아니라 고종사촌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영장이 나오고 난 후였다. 그 호중이는 엄마에게 부탁하여 내 통장에 용돈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입대를 했다. 어느 날 호중이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는 호중이 오빠에게 연락받았냐고 물었고 나는 너에게 먼저 연락하지 나에게 연락하겠냐고 말했더니 술 마시고 싶다고 나를 떠보는 것이었다. 나는 술 사 마실 여유가 없는 놈인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 술 동무해달라고 하면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다. 나는 호중이의 여자친구인 윤정이와 만나 호프집에 들어갔다. 호중이가 없는 상태에서 윤정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참 난감했다. 곧 이어 술과 안주를 시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윤정이는 호중이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 나는 호중이가 전에 너랑 외박했을 때 코피 나게 만들지 않았냐고 했더니 호중 오빠가 별 얘기를 다 했다고 부끄러워했다. 나는 호중이에게 들은 그대로 어디에서 숙박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다 얘기했고 윤정이는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그런 얘기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하냐고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다. 윤정이는 호중 오빠의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안달나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호중이 대신 윤정이의 욕구를 풀어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정이의 다리에 손을 올렸으나 눈은 나를 흘겨볼 뿐 내 손을 뿌리치지는 않는 것이었다. 호프는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 있었고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사랑을 나누었다. 내게 몇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편한 장소에서 일을 치를 수 있었겠지만 이런 곳에서 급하게 일을 치르는 것이 참 한이 되었다. 윤정이는 나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하며 술값을 계산했다. 그리고 근처 텔 입구에 가더니 나에게 손 좀 잡아달라고 하면서 지폐 몇 장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나에게 당당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윤정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다. 윤정이는 오늘 엄청 위험한 기간이라고 하며 조심하자고 했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얼른 씻고 사랑을 나눴다. 나는 그동안 혼자 해결한 적은 많았으나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것도 내 베프의 여자친구와 하다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윤정이는 나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며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젊은 혈기에 3번이나 일을 치르고 집으로 왔다. 그 후로 윤정이와 연락하기 시작했고 밖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호중이네 아파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지 호중이 집에서 공부를 할지 고민하다가 호중이의 방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호중이네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집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날 아침을 먹고 호중이네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나가신 줄 알고 호중이네 집에서 공부만 하려고 간 것인데 어머니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면 난 호중이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방 문이 열려 있어 어머니께 인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야한 비디오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고 싶었다. 그동안 나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예쁜 호중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놀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외로우셨어요? 저를 찾으시면 되잖아요라고 했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 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솔직해지기로 해요. 저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라며 어머니의 손을 내 바지로 이끌었다. 어머니는 싫어, 안 되라고 거절했으나 손은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을게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고 어머니는 싫어.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며 부끄러워했다. 나는 어머니를 살살 달래서 그렇게 부끄러우면 이불 덮고 계세요 하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빚진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말하며 어머니와 한 몸이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낯설어했고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사모했다고 했다. 어머니와 나는 너무도 잘 맞았고 어머니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하고 고백했다. 며칠 전 윤정이와 했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솔직히 어머니와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맺힌 한을 풀게 되었다며 반응도 꽤 뜨거웠다. 어머니는 앓는 소리, 우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내며 즐거워했다. 어머니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40대 초반의 어머니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일만 하면서 달려오느라 너무 외로웠다고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자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고 고백했다. 나는 어머니가 살뜰하게 보살펴줘서 호중이와 잘 지낼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항상 고민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았다고 고백했고 나는 기말고사를 다 마치고 어머니에게 찾아갔다. 비밀번호를 누르니 맞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는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에게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물었더니 우리 사이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사실 너무 무서워 하며 겁먹은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등을 쓸어줬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호중이였다. 호중이는 군대에서 안부 전화를 한 것이었고 기말고사는 잘 봤냐고 물었다. 나는 잘 치렀고 이제 방학이라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호중이는 엄마가 혼자 계시니 잘 돌봐드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무 걱정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호중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명수가 엄마네 가끔 들르면서 돌봐드린다고 하니 문단속 잘하고 계시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와 남은 일을 잘 치렀다. 요즘 호중이 어머니의 권유로 방학 기간 동안 어머니의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티 안 나게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곤 한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도 귀엽다. 윤정이도 종종 만나고 있다. 요즘은 호중이의 두 여자 덕분에 몸이 축날 지경이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나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호중이의 삶에 살짝 숟가락을 담궜고 호중이의 두 여자를 만족시켜 줌과 동시에 두 여자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